서울로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다 갑자기 멈춰선 듯한 용산. 그 생김새와도 같이 용산의 형성유래 또한 전설적이다. 태고 때에는 이 일대에 산은 없었고 현재의 자인 용성 청도와 경계 한 광활한 평야가 전부라는데 전설 속에는 중국의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고 있을 무렵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의 용산이 서 있는 북쪽 오로천에서 이른 아침에 빨래를 하던 한 아낙네가 갑자기 주위가 짙은 안개로 뒤덮이면서 불과 2, 3리 안팎의 시커먼 안개 속으로 이상한 물체가 조용조용 움직이고 있어 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 속의 형체를 알 수 없는 큰 산이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순간 안악은 자신도 모르게 어머나 산이 걸어온다 란 외마디 비명을 남기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는데 잠시 후 그녀가 정신을 차린 후 주위를 살펴보니 사방에는 안개가 걷히고 얼마 전까지만도 안개 속에서 걸어가고 있던 산이 자신의 비명에 놀라 그만 그 자리에 덥석 주저앉고 말았다는 것이다. 용산은 경산의 용성, 남산면과 청도군의 매전면의 중앙부에 위치한 산으로 북쪽으로 긴 산맥을 이끌어가는 듯한 형태이며 사방 어느 곳을 보아도 그 모습은 육중하고 근엄하다. 해발 456m인 이 산은 산의 이름과 걸맞게 곳곳의 풍물에는 많은 전설들이 전승되고 있다. 그 대표적이 용산 산성과 무지개 샘으로 이는 곧 이 지역의 지명인 용성면과 깊은 연관이 있다. 용성면 전체를 감싼 듯한 용산은 처음 산이 머물었다는 전설이 생긴 이후부터 이 산의 중턱에는 무지개 샘이라는 자연샘이 생겨나고 그 샘 속에는 그때부터 큰 용이 살았다는데 이 용은 하늘의 비를 제압하면서 이 지방을 다스렸다고 한다. 이 즈음 이 산에 산성을 쌓기 위해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작은 장수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산을 지키던 무지개 샘의 용이 이 소식을 듣고 몹시 화가 나 산 전체에 안개를 덮어 산이 보이지 않도록 하자 장수들은 큰 바위를 안고 날아오다 미처 산에 당도하기도 전에 들판 가운데 들고 날아오던 바위를 모두 떨어뜨리고 말았다 한다. 작은 장수들은 아무리 바위돌을 날라도 성을 쌓을 수 없게 되자 그것이 곧 무지개 샘의 용주 짓이라 짐작하고 무지개 샘의 용주를 찾아 간곡히 빌며 이 성을 쌓음으로 이 고장을 침범하려는 외적을 막고 이 지방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니 허락해 달라 하고 사정을 한 후 작은 장수들은 용에게 산정의 산성을 우리 인간에게 넘겨주는 대신 용의 샘에서 굽어보는 모든 산천을 영도해 달라고 간청하니 용은 자신의 영토가 넓어진 것으로 알고 기꺼이 이를 승낙하고 성을 쌓도록 허락하였다는데 장수들은 용의 허락, 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먼 곳에서 돌을 날라오지 않고 용이 살고 있는 샘 주위의 돌을 마구 나르자 이를 괘씸하게 여긴 용은 그로부터 100일 동안이나 가물게 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장수들이 사는 평지는 물론 그 일대 모두가 더위와 갈수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들은 견디다 못해 용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3일 동안이나 엎드려 비니 3일째인 대낮에 억수 같은 소나기가 내렸다고 한다. 그때 샘에서는 7색의 무지개가 하늘 높이 피어올랐다는데 그로부터 이 샘을 무지개 샘이라 하였고 가뭄이 계속될 때는 이 지방민들의 유일한 기우처가 되어왔다. 용이 살고 있는 산이라 하여 용산이라 부르게 된 이 산은 지금도 산 정상에 오르면 넓고 평평한 곳에 사방에 성벽을 쌓은 석축들이 무너진 채 남아있다. 이 성을 이 지방민들은 삼한시대의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 지역의 양민들이 의병을 모아 쌓은 성이라 하였고 후대에 와서 이 성을 용성이라 하였으며 용산이 있는 이 지역을 용이 살고 있는 곳에 성을 쌓은 산이 있다 하여 용성면이라 하였다고 전승되고 있다.